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이거 작년 12월 12일에 작성됐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그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문건을 그럼 그때 경호처장이었잖아요. 예, 경호처장이었지만 그때 보고받지 못했습니까? 예,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누가 왜 작성했는지도 모르네요. 그 내용은 이번에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럼 내용을 보면 12월 7일 날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착제라는 지시사항에 대해서 검토사항은 증거인멸 문제 소지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 12월 12일 날 단말기 사용자 접근 제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이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이때는 몰랐고요. 이거 말고 그 한참 후에 방첩사령관하고 특전사령관 그리고 수방사령관의 비화폰이 검찰에 그 압수되어 갔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때 네. 그 그러면은 이제 검토할까는 한번 이 전체 단말기 예, 데이터 삭제 지시를 누가 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경호차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까? 예, 몰랐습니다. 내부에서 이렇게 문건까지 만들어졌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 문건에 관해서는 언론 보도를 예, 좋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경찰 30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란의 블랙박스 비아폰 서버입니다. 이렇게 증거인멸 지시하면 그 증거인멸죄로 처벌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내용은 좀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호차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하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 내용 이거 수사 중 아닌데요?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국수본에서 그 내용을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기 차장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니냐고요. 그 내용 그때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건이 그- 있잖아요. 문건이. 그 판단을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판단도 어렵습니까? 그 경찰 30년 하셨는데. 상황을 제가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 수도배 주시고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잠깐만 수도배 주시고. 예, 이진동 차장님. 네, 이진동사입니다. 예, 검찰에서 많이 수고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우리 국정조사 하면서 보니까 실무자들 증언을 통해서 2차 계엄 그런 정황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궁금한 게 내란의 전체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비상 입법기구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건 어떻게 나온 것이냐. 그리고 각 부처에 뭐 지시사항이라고 해갖고 A4 문건을 줬는데 이 부분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게 밝혀졌습니까? 구체적 수사 사항이나 재판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다 수사했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전모를 밝혔습니까? 구체적인 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지금 처음부터 수사에 할 때 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아폰의 서버 이것이 검찰에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의 영장이 신청이 들어와서 청구를 다 해줬습니다. 아, 필요한 거는 맞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수사를 네. 하라고 저희가 영장을 다 청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경찰에다 물어보셔야지. 경찰이 집행하는 건데요. 예, 그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본인들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있죠? 그러고 있죠?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두 번째 영장은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반려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세 번째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김성훈 경호처에 단말기 삭제를 지시한 것은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라고 하면서 기각했습니다. 맞죠? 아마 내용이 그 정도
그런 네. 내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한 유출 우려라는 김성원 차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웃기지 않습니까? 증거 유출을 우려하는 거 아닙니까? 문건 자체가 증거 인멸 지시 문건이 아니고 보안 대책 문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보안폰에 생명이 어차피 보안이 아닌가요? 네, 네 마무리하십시오. 이 문건 보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와서 봤습니다. 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 이런 지시가 2번에 걸쳐서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이것이 대통령 경호법에 따른 직권남용 아닙니까?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아닙니까? 의원님, 직권남용이라는 게 단순히 저 지시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증거를 삭제하라고 지시를 하는 것이 부하 직원한테 직권남용이 아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목적성이나 필요성, 상당성 이런 여건들이 그래서요. 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세한 것들에 대해서 실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그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검찰이 검찰총장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의리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국민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 비아폰 서버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저희가 경찰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 청구를 했고 발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호처 차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방해한 혐의하고 그 과정에서 그 뭐 인사조치니 뭐 비아폰 서버 무슨 뭐 삭제 그 관련해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범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멸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은 그 문건 하나만 보셨지만 저희는 기록을 더 전체를 다 봤거든요. 기록을 전체를 봐본 바 혐의 사실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겁니다. 근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님, 본인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예, 예. 압수수색이 진행이 돼갔고 예. 거기에 대해서 본인 휴대폰이니 USB 다 압수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법조 경력 뭐 30년 이상이 넘는 분이 쓰신 글입니다.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한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 협력을 통해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친구가 보낸 글에 답장글로 보내신 것 같은데요. 이게 저는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어떠세요, 이진동 차장님? 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인데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오동훈 처장님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와 그다음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게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길. 사실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 그리고 최재형 전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적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진 건 수사권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요. 정말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못한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다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당연히 수사 대상에 내란죄를 넣었을 겁니다. 지금 근데 아무도 사실 생각 못한 거죠.
모든 것이 생각도 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독단적인 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이 그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말을 하던데요. 진도장 제가 보니까 이 사건은 공소유지가 그다지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수사권 논란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춰 보더라도 지금 대부분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군 사령관들, 군인들의 진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지금 실제로 명령을 수행한. 그런데 군인들에 대한 조사는 다 군 검찰에서 이루어진 거죠, 지금. 대부분 그렇습니다. 네,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증거 능력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 이루어진 수사가 또 많습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증거와 자료들은 군 검찰 또 그 경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행여 뭔가 문제가 생기는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유지에 특별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대한 공소유지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됐고요. 김주현 민정수석님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지금 다시 한번 고지합니다. 본인 여기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는 이중으로 우리 특조위 명의로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고 말씀드릴게요. 뉴스에서도 났지만 김용원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서 검찰이 김용현 아내 명의 휴대전화로 출석 요구 요청을 하고 12월 6일 날 김용현이 대통령과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 그 뒤에 김용현이 검찰 이진동 차장님하고도 통화한 거죠. 결국 이진동 차장님하고 통화해서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주현 수석님 역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저는 역할을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통화한 적도 없고. 명백하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을 지난번까지 제가 선서하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통화도 하지 않았다. 둘 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김용현과 통화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게 전제가 되는 거는 제가 검찰하고 무슨 얘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일체 그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김용현이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검찰의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되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명백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을 제가 바꿔서 물을게요. 예. 네, 김용현에게는 검찰에 출석하라고 그럼 조언을 하거나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찰하고의 조율이 아니고요. 김용현에게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디에 어떻게 나가시라 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많은 일이 있어서 제가 그 명확한 말씀 그렇지만 왜 뭐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김용현에게 예.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조언하거나 전화하거나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어요. 거기는 김용현하고는 제가 통화한 기억이 없고 검찰에는 제가 지금 일체 본인이 얘기한 빠져나가려고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어떻게 안 납니까? 기억이 있다 없다로 얘기하시라니까요. 있다 없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의원님도 지금은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본인이 있다 없다는 얘기를 못하고 기억이 없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있다 없다는 얘기 못한다. 예, 기억이 없어요, 제가. 예. 아니 차장님 네. 선택적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네요. 다른 것은 다 기억하시는데 왜 전화 통화는 기억을 못 하시죠? 아니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제가 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 일이 지금 저를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거는 검찰하고 어떤 무슨 얘기를 해서 수사에 무슨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고 하나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아니 이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예.
치더라도 김용현 전 장관하고는 통화한 그 자체를 기억을 못한다 이 말씀 아니신가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통화한 사실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통화했는지 여부는 제가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김용현의 출석과 관련해서 제가 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바가 없습니다. 아니 관여한 바도 없고요. 존칭을 좀 붙여주세요. 김용현 예, 김용현 전 장관이라고. 장관님하고 예. 예, 그 출석에 관련해서 제가 무슨 검찰에 무슨 얘기를 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했으면 아니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뭐 제가 굳이 그쪽이랑 얘기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공수처장님 슬라이드 좀 봐주세요. 제가 대통령 체포 직전 3일 동안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월 13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해석이 논란이 됐습니다. 유상범 간사가 책임자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가 이렇게 물으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죠. 또 책임자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 해석에 대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공수처가 한마디로 당시에 멘붕이 온 거예요. 다음 장이요. 그래서 다음 날인 1월 14일에 그 유명한 딱풀 공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관저를 지키는 55 경비단장이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협박당한 사건이죠. 이날 공수처가 55 경비단에 관저 문 열어줘라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답을 안 했죠. 그랬더니 공수처가 오후에 55 경비단장을 불렀습니다. 당시에 공수처는 이 경비단장이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상황인데 우리가 물어볼 게 있다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 갔더니 도장을 갖고 오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본인이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협박으로 들렸겠죠. 아까 공수처장 답변한 입장과는 전혀 다르게 경비단장은 이 자리에서 경호처의 권한이 있지 제 도장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근데 계속 압박해서 도장 가져오라 그러고 이 형식도 안 맞는 엉성한 문서에 그 도장을 찍은 겁니다. 심지어 경비단장이 직접 찍은 게 아니라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맞죠? 공수처 직원이 찍은 거죠? 확인하셨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동석한 경찰 공무원이 55 경비단장 측으로부터 인장을 건네받아서 그 경비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동석한 경찰은 그럼 어디 소속입니까? 경찰청 소속입니까? 아니면 공수처에 파견 나와 있는 분이에요? 저는 경찰청 소속 지금 국수본의 그 경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수사기관에 이런 일이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권위주의 시절에요.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때 책상 위에 수갑 올려놓고 조사하던 거랑 그거보다 더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전날 국회에서의 법원 행정처장 답변에 의해서 경호처 허가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게 되고요.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비단장 협박해가지고 이 공문 만든 거라고요. 공수처가 지금 이런 일을 벌였어요. 물론 이 공문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공문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내용 보세요. 다음 장이요. 바로 다음 날인 1월 15일에 대통령 체포합니다. 물론 경호처가 출입 승인해 준 적은 없습니다.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요. 박종준 경호처장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예전에도 여쭤봤는데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라서 관저에 영장 집행하려면 경호처 허가 필요한데 공수처에 출입 허가해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히 없나요? 예, 없습니다. 지금 공수처장께 하실 말씀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별도로 드릴 말씀.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공수처는 출범 초기에 인권 친화 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기관입니다. 대통령 체포 직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접견 금지했죠. 서신도 금지시켰죠. 가족 면회하는 것도 불허하겠다 이렇게 했죠. 거기다가 조사한다고 대통령 강제 구인까지 시도를 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 어떤 수사기관이 이렇게 강압적인 행태를 보입니까? 그리고 현직 대통령한테도 이런 식으로 하는데 다른 피의자 참고인들한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래놓고 공수처는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한 날에요. 소고기 와인 파티 벌였습니다. 그 당시에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에 항의하면서 분신 시도했던 시민이 사경 헤매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게 아니라도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이 지금 거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걸 직원들이랑 자축하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하고요.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했던 거 아직 답변이 안 왔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 의원님의 그 일방적인 얘기에 대해서 한 2분 정도 답변할 수 네.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지금 굉장히 이때까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된 부분인데 간단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지금 법조인이라면 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하는 당연한 조항입니다. 그 당연한 조항을 체포영장의 확인적인 의미에서 기재하였고요. 저 공수처장은 그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그 해석을 달리하거나 뭐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55 경비단장의 그 지금 승인 그 공문을 그 체포영장 2차 체포영장의 집행일 하루 전에 왜 받았느냐? 지금 55 경비단장이 허가를 받은 건 경호처법에 의한 승낙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문구를 지금 의원님도 정확하게 보실 건데 군사기지법상에 우리는 승인을 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2차 그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돼서 불상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55 경비단장은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군인들이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혈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정당한 공문서고 그다음에 그 긴박한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그런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한 서류에다가 첨부 형태로 했는데 그 어떻게 공수처장이 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 절박한 순간에 얼마나 저런 문서까지 만들면서 성락을 받으려고 했는지 그 노고의 어떤 치사 대상이 될 수 있지. 그것이 문서를 갖다가 딱풀 공문이라 하는 그런 비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은 55 경비단장의 그 성락 문서가 군사기지법상 출입을 허가한다라는 그런 명확한 문구로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1월 15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 17일입니다. 17일 날 저녁 모임을 했습니다. 엄주한 게 아닙니다. 1월 17일이면은 저희들이 이제 수사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영장 실질신문을 위해서 그때 50여 장이 넘는 PPT를 만들어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노고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우리 부하 직원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런 저희들 직원들한테 밥 한 끼 못 사주고 그다음에 제가 와인 한 잔 따라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느라 제대로 술을 마시지도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부하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봐요.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 2분에 걸쳐 가지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조용하세요. 의원님 말씀하시죠. 예. 제가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해 주세요. 예. 자, 아니 제가 법률적으로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 차장님, 소지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말씀드리. 자, 한기호님, 청취를 해보겠습니까? 자, 국가가 누란 위기에 있을 때 공수처가 완결체가 아님에도 작은 조직으로서 정무적 판단으로 그
어려운 일을 극복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강한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십시오. 김성훈 차장에게 질의할 내용인데 오늘 불출석해서 본부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제게 들어온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 차장 지시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란색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지 않고 뒤에 캐딜락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하고 있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즉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 안으로 경호차를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 소관 업무가 아니라 예, 제가 소관 업무 아니가 아닙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거고요. 예. 만약에 호송차가 아니라 경호차를 이용한다면 자유롭게 통화하고 지시도 할 수 있고 증거도 인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확인해서 우리 국조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집무실 사우나 설치 관련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셨어요. 그런데 관리본부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리본부 자산인 통신 장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 시설 관련돼서는 보안 사항이라서 좀 답변 말씀드리면 못 하겠습니까? 예. 본부장님, 경호처가 예. 윤석열 대통령만 바라보다가 사병화되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국민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시간 멈춰 주시고. 대검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검거했다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휴대폰 압수죠.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예, 보통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PPT 보시면 12월 8일 날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 휴대폰을 압수했을 때 그건 깡통폰이었죠. 안에 내용이 거의 없는 유심 칩을 여러 번 바꿨던 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가 12월 8일일 때는 네. 비아폰이라는 걸 아니 그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시면 알지도 그러니까요. 못했을 때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들고 왔던 핸드폰은 소위 말하는 깡통폰이었던 거지 않습니까? 제 묻는 말에 그러니까 본인이 휴대하고 있는 휴대폰을 저희가 압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후에 비아폰이 논란이 되고 있고 비아폰이 비상계엄의 블랙박스라는 게 확인되고 있고 오늘 경호처에서 김용현의 비아폰이 봉인되어서 경호처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비아폰을 확보해야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 비아폰이 압수됐는지 기억을 못하지만 상당 부분 김용현의 비아폰이 지금 압수도 잠시만요. 김용현 네. 전 장관의 비아폰이 경호처에 있다고 오전에 진술이 나왔잖아요. 앞서 진술 못 들었습니까? 경호처 담당 경호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그 제 것만 챙기지 뭐 남의 거. 자,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남의 질문도 좀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다 관련돼 있으니까요.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아폰이 12월 12일 또는 13일에 경호처로 반납됐다는 겁니다. 지금 봉인돼 있어서 경호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확보해야 되겠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당장 확보해야죠. 지금 2달이 넘어가잖아요. 아니 본인 이란의 주요 종사자의 핸드폰이 지금 어떻게 사라질지도 모르는 상황이면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봐주십시오. 앞서 몇몇 의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김성훈 차장의 1차 구속영장 때는 당연히 비아폰 기록 삭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저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직권남용으로 해서 비아폰 기록 삭제라는 부분 기억 확인하십니까 이거? 경찰의 구속영장 2차 구속영장이라는 예.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1차 영장에는 체포영장 방해만 돼 있었고요. 예, 맞습니다. 2차 2차에 영장은, 아마 비아폰 기록 삭제에 대한 부당 지시가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직권남용으로 맞죠? 2차에 들어 있습니다. 예, 2차에 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쭤볼게요. 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증거인멸을 막는 거 아닙니까? 본인에 대한 범죄 사실의 증거인멸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본인에 대한 증거인멸. 아니, 그런데 본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성훈 차장한테 우리가 내란죄를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대검 차장님 말씀은 내란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권남용이 안 된다. 아니면 별도의 영장 내용을 기재하라 이런 건데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다음 PPT 보시면요. 구속영장 청구위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핵심입니다. 아니 제가 다시 또 여쭤볼게요. 차장님. 3번이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흔합니까? 검찰로부터 기각된 사례가? 그 사례가 흔한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찰에서 저렇게 3번 영장하는 것도 굉장히 흔한 그러니까요. 건 아닙니다. 계속 기각을 하니까 영장을 청구하겠죠. 기각
한 사례가 흔치 않죠. 그러니까 흔치 저희가 않잖아요. 예,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김성훈 차장이 구속에 이르는 범죄가 아니라고 지금 대검 차장님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판단할 땐 그랬습니다. 예, 마무리해주세요. 예. 대검 차장님 보시기에는 구속에 이르는 정도의 범죄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심각한 상황에 대한 판단 미스고 인식의 오류인 겁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자, 그 부분 따로 따지기로 하고 마지막 다음 PPT요. 앞서 차장께서는 문건을 봤는데 문건의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되어 있다. 2번 보시면 됩니다. 문건에 보안성 강화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예. 그 내용은 김성훈의 주장이에요. 관계자 모두는 증거인멸이라고 검찰에 가서 진술했잖아요. 그죠? 문건에 보안성 강화로 돼 있지 않나요? 제가 여쭤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문건의 제목만 보안성 강화이지 관계자들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라고 진술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제 말이 거짓입니까? 일부 진술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술이 있는데 증거인멸 진술이 있는데 왜 영장을 기각하냐라는 거죠. 지나가는 국민들이 이걸 상식적으로 이해하겠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요? 의원님, 증거 인멸로 지금 구속하는 게 아니고 아니 이게 보안폰 삭제. 범죄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대답해도 되나? 네. 예. 하십시오. 예. 그 위원님 그 보안 그 비아폰 그 삭제 지시가 그게 범죄가 아니고 그거로 인해서 직권남용이 되냐 안 되냐가 거든요. 직권남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적성, 그 상당성, 그다음에 이제 책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성립하는 건데 단순히 그게 뭐 삭제 지시했다였고 바로 그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대검 차장님만 그렇게 보시고요. 지나가는 국민 모두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전체를 보고 판단해서 그 수사검사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대검이 이상하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오동훈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가 2020년에 출범했죠. 조직 규모가 법은 그때 통과된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수사처 검사가 지금 25명이고 그 중에 검사 출신이 12명 맞습니까? 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평생 직접 수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판사만 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에 6천여 건을 사건을 맡아서 그 중에 5건을 기소 처리했더라고요. 이것은 결국은 공수처가 능력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반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의 주요 업무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반부패 범죄를 수사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 대통령 내란죄와 관련돼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이거 누가 지시했나요? 제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으로서 이 범죄 수사에 자원했나요? 예.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지금 조직의 규모를 보거나 경험을 보거나 능력도 안 되는 조직이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맡겠다고 하는 이 내란죄 문제도 지금 법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민들이 납득을 못해요. 왜 공수처가 이걸 자신해서 맡겠다고 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입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도지사 등을 다 포함해서 수사할 수 있죠.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이 진행 중인 것도 알고 있죠. 아니 언니. 네. 이 대표는 공수처가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지금 공수처에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체포를 시도한 적이나 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얼른 오시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 나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금 의원님 뭐에 대해서 지금 아까 저희 아니, 공수처의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묻는 말에만 저희들은 답하세요. 제한된 인력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권력기관 견제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내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좀 내가 부족한 묻는 부분이 말에만 답하세요. 저희 좀 조직에 대해서 답, 애정을 가지고 제가 묻지 않았잖아요.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멈춰주세요. 예, 가만히 계세요. 예. 자, 계속 질의하십시오. 국회 서면 질의에 대해서 허위 답변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를 오전에도 제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어저께 항의 방문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전 답변을 통해서 처장님은 허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직원의 부주의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완전 꼼수 답변입니다. 왜냐? 국회 요구 자료 처리 프로세스를 보면은 꼼수라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질문이 한번 오늘 그때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몇 차례 있었고 이쪽 국조특위에서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한 번은 대통령의 체포영장 관련돼서는 서부지검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바뀌어지는데 어떻게 실무자가 답변하는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절차를 보면은 지금 부서장의 검토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기조실장의 확인 및 결재도 있어야 되고 담당 부서장의 답변서 작성 과정이 다 있어요. 지금 이거 누가 작성한 거죠? 그 질문이 반복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니 제가 묻는 말만 하면 누가 작성한 거냐고요? 지금 그 영장을 청구한 적 없다라는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다 아니, 내가 지금 누가 했는 걸 묻잖아요. 누가 작성을 했냐 말이에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나도.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 근무자가 아니 또한 작성을 실무자가 전문가가 아닌 걸 하면은 그러면 기조실장 검토 안 해요? 부서장은 검토 안 해요? 결재 안 해요? 내란 수사에 많은 수사 인력이 그 투입되고 이 당시에 수사 기획관이 공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꼼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차정연 부장검사 지금 이거 담당을 주로 해왔잖아요. 이 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했습니까? 그 당시에 수사 기획관이 공석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이 담당 검사 아니에요. 담당 부장 검사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담당 부장 검사가 이걸 검토를 같이 논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 기획관이 업무를 하는데 수사 기획관이 공석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럼 수사진은 최 장관 왜 안 했어요? 그래 저희들이 그 지금 법률 전문가가 아닌 외부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좀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12월 9일 날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에 나가서 그런 부분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수처 차장도 언론 인터뷰에 나가지고 이첩 요청건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지금 수사권 중복 때문에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알겠습니다. 방송 앞에서 됐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숨겼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됐어요. 표현의 제가 묻겠습니다. 부정확함과 어떤 제가 사실을 숨긴 묻겠습니다. 거를 좀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17일 지금 해직 사건과 관련해서 계속 오전에 질문을 하고 오후에도 질문을 하는데 위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로 목적이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게 위로 목적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임명해 준 대통령을 그것도 갖은 불법을 자행해 가지고 구속을 시키고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공수처에서 그날 위로해직을 했다는 것 자식 그게 말이 돼요? 의원님 지금 여러 번 제가 좀 설명을 하니까 좀 힘든데요. 그때 지금 그 기자들이 저희들 그 공수처에 계속 진을 치고 있으니까 제가 부하 직원들한테 저녁 한 끼를 못 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월 17일 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날이다 보니까 모든 그 기자들이 서부법원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는 전 저녁 식사 정도 좀 사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제가 와인 한 병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속영장 실질 신문을 위해서 그 애서는 그 부하 직원을 위로를 못 해준다. 그런 부분까지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때 행위에 대해서 정당했고 후회되는 바가 없다. 제가 전혀 후회되는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신문에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네? 모임에 대해서 후회한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자. 의원님 제가 그 식당에서 무슨 부적절한 행위를 했는지 좀 지적해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예. 맞는 거예요. 국민 눈높이하고